의료 이런 편익이 이 지역 주민한테 보장이 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은 이제 지역 유출이나 또 저출생으로 이어지는 그런 결과가. 지난해 수도권 대형 병원 5곳, 이른바 빅5에서 부산 시민이 지출한 병원비는 1,6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의사수 확충에 관해서는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공식화했습니다. 핵심은 의대 정원을 얼마나 확대할 거냐인데 특히 의료 불균형이 극심한 수도권 이외 지역의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리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부산 의료 현실을 좀 봐야 되는데요. 특히 소아과, 외과, 응급 지금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서울 다음으로는 의료가 좋은 곳이 부산임에는 맞습니다. 네. 그럼에도 부족합니다. 지금 우리가 소아과를 살펴보면요. 주말이나 뭐 또 우리 야간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어린이 병원이 달빛 어린이 병원이라고 우리는 이 명칭을 세워놨거든요. 네. 전국적으로 47곳이 있는데 그중에 4곳이 부산에 있습니다. 네. 하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좀 아쉬운 것이 동래, 연제, 기장, 영도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4개의 기초단체 이외에 사는 분들은 응급실로 데리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응급실의 현황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부산은 지금 응급실이 36군데가 있습니다. 숫자로는 많은 것 같지만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응급의학과 의사들의 수급 문제로 응급실조차도 원활하게 흘러가는 구성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응급의학과 같은 경우는 업무가 워낙 고되고 또 이제 야간에도 근무를 해야 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제 의사들이 예과, 본과, 인턴 과정을 거치면서 기피하는 그런 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이 소아과와 응급의학과의 이런 문제들을 바로잡지 못하면 머지않은 시점에 정말 응급 의료 체계가 좀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부산에는 고령 인구가 굉장히 많은 소위 초고령 도시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의료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으면 큰일 아닌가요? 네, 특히 이렇게 말씀 주신 것처럼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응급의료 병상 부족 문제는 지속해서 제기가 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심내혈관 질환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런 고령층에게는 특히나 이런 응급의료 수송과 그리고 병상, 인력 문제가 함께 가기 마련인데요. 결국은 병상 확보를 위한 인프라 확대 문제와 이번에 정부에서도 제기했던 의료 종사자 확대가 논의되어야 하는 상황은 맞습니다. 다만 지방 필수 의료 인력을 제대로 채우기 위한 조금 체계성은 부족하다, 구체성은 좀 부족하다라는 점에서 아쉬움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 대비별 의료에 대한 분석도 별도로 필요하고요. 이 의료 정원 확대뿐만이 아니라 이 응급 의료 체계에 대해서 근본적인 시스템이 마련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반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료계는 소방의 무분별한 이송을 경계했고 소방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나 환자의 정보를 병원과 실시간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가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됐습니다. 이에 대한 체계도 함께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다뤘던 것 같아요. 그죠? 네. 119 같은 경우에 심지어는 어떤 안이 나왔느냐 하면은 가는 도중에 어디 병상이 비어 있는지를 왜 볼 수 없느냐 이런 얘기 했는데 그 이후에 좀 나아졌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뭐 사실은 개선이 되질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참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제 브리핑을 보면은 우선은 의사 정원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지역 간 의료 그리고 과별 의료의 이런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또 정부에서 개선하겠다. 그리고 응급의료 시스템을 개선하겠다 등의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고평가하고 싶은 것이 의료 현장에 있는 전문 인력들이랑 소통을 통해서 4주 뒤쯤까지 우리가 소통을 해서 그리고 용역을 통해서 또 많은 계획들을 세워서 발표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부의 이런 조정 기간을 저희가 좀 신뢰하고 기다려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개선 의지가 있는 것은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국면 전환용으로
대상으로 단편적인 선언에 그치지를 않기를 바라는 것이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보기만 좋은 의대 정원 확대가 아니라 평균보다 의사 수가 적은 지역의 정원을 할당하는 것, 그리고 네. 필수 의료를 책임지겠다라는 의대의 정원을 늘려주는 방식과 같이 지방 필수 의료 인력 부족에 대한 개선 문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산은 서울, 경기에 이어서 3,601개로 세 번째로 의료 업장이 많은 도시이기는 합니다만 수도권이 22,545개인 것에 비해서 비수도권은 18,647개로 차이가 큽니다. 연봉은 높다. 하지만 지역에는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경제적 보상이나 단순 정원 확대의 정책으로는 지방 의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정부가 인지하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정부가 국민 생명을 책임지겠다고 의료 시스템 전면 개편에 가까운 이런 네.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국면 전환용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자체가 전 좀 놀랍고요. 그리고 우리 민주당에서도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의료 정원 확대를 할 때 아주 찬성을 많이 해주셨어요. 응원을 많이 해주셨고. 그런데 정치 진영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 정부에서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또 반대의 의견을 가지는 것, 우려를 가지는 것 이런 것들은 저는 우리나라 정치에서 좀 앞으로 없어져야 될 것이다 생각하고요. 이럴 때일수록 의료 정원 확대를 더더욱 주장해왔던 진보 진영에서 우리 여당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좀 많이 줘야 될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의대 정원만 확대한다고 해서 지금 지방의대 출신의 의료진들이 서울에서 인턴과 레지던트를 하는 이러한 상황들을 막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필수적으로 지방에 어떠한 인력이 공급이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비율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공공의대를 설립한다면 어떠한 기준으로 신설을 할 것인지 그 인프라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향은 맞고 논의되어야 한다라는 점은 동의합니다. 다만 그저 메시지와 선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응급의료 시스템을 포함을 해서 체계적인 분석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판에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브리핑을 살펴보면 계획이다, 예정이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의 시스템을 우리가 스크린해서 네. 어떻게 할 계획이답니다. 이런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라라는 비판은 정부의 명확한 의료 개선안이 나왔을 때 하시는 것이고요. 지금처럼 계획 단계에서는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는 문제를 생각입니다. 제기를 하는 것을 비판으로만 보시면 견제와 균형에 대한 역할을 전혀 고민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단지 우리나라 응급실 이용률만 하더라도 작년에 525만 명이 이용을 했는데 그중 절반 이상인 250만 명 이상이 경증 환자 아니었겠습니까? 네.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금 내놓은 안은 응급의료체계 시스템 개선이 아니라 캠페인을 통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용을 좀 덜하게 하는 곳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해결이 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 어떠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를 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계획과 예정 단계입니다. 정확하게 명시화된 어떤 것들을 수정하겠다라는 것이 드러났을 때 좀 조목조목 비판을 해주시면 저는 네. 더 도움이 되겠다 네, 네, 생각합니다.